눈을 진짜 많이 비벼. 때 빡세게 비벼서 많이 비벼서 더 잘 풀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. 비비는 게 약간 수술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조금 더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긴 하죠. 뭐 6개월,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좀 비비는 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냐.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예측은 보통 병원에 오셔서 쌍꺼풀 풀렸어요 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. 쌍꺼풀이 아예 사라진 거죠. 주름이 아예 생기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, 선명하게 이렇게 싹 말려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덜 말려 들어가고 밑에 살이 좀 이렇게 늘어진 듯한 느낌, 뭐 이런 경우도 있고, 쌍꺼풀이 있고 그 위로도 주름이 좀 뭐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더 같이 보여지는 타입도 있고. 근데 사실 이제 쌍꺼풀이 또 풀렸다고 생각하는 분 중에는 이런 분들 많아요. 과거에 수술한 쌍꺼풀이 점점 작아져서 속쌍꺼풀화 되니까 뜨면 안 보이는 상태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. 그럼 제가 풀린 게 맞을까요? 그러니까 오른쪽은 좀 이렇게 앞에서부터 선명하게 선이 가는 느낌이고, 이제 왼쪽은 앞에 약간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약간 흐려지긴 했어요. 완전히 풀린 상태는 아닌데 조금 느슨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. 몇 년 안에 더 풀릴 가능성이 높을까요?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예측은 하기 힘든데,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면서 갈 수도 있고, 더 이상 느슨해지지 않고 좀 더 느슨해져서 이제 실제로 쌍꺼풀이 좀 없어지거나 이제 풀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죠. 제가 했던 수술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. 절개법을 했을 때, 뭐 매몰법 했을 때 이렇게 구분해 보면, 절개법이 전체적인 쌍꺼풀 라인의 면을 따라서 유착이 형성되니까 풀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낮고, 매몰법은 절개법보다는 풀어진 빈도가 조금 더 높고. 제가 눈을 진짜 많이 비벼. 때 빡세게 비벼서 많이 비벼서 더 잘 풀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. 비비는 게 약간 수술하고 나서 초창기에는 조금 더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긴 하죠. 뭐 6개월,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좀 비비는 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냐,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. 그래요? 예. 그래서 당장 뭐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상태는 아니고, 그럼 재수술 별로 추천 안 하시나요? 당장 할 필요는 일단 없어 보이고. 그러면은 나중에 수술해도 재수술해도 또 이런- 다시 그럴 수 있지 않나. 네. 매몰법을 해서 아무래도 느슨해진 거라면 절개법 이런 걸 고려할 수도 있고, 쌍꺼풀 같은 경우에 일단 완전히 사라지면 당장 재수술을 해야 될 거고, 쌍꺼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데 느슨하다고 봤을 때는,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일단 유지해도 돼요. 근데 이제 또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풀리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재수술을 필요로 할 수 있죠. 과거에 이제 매몰법 한 경우에 어떤 경우는 다시 이제 매몰법으로 해서 교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고, 과거에는 매몰법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면 절개법도 고려해야 되죠. 그렇게 하면 쌍꺼풀의 비대칭 내지는 이제 좀 풀어진 느낌,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쌍꺼풀 이제 풀어지는 분 중에서 이렇게 눈꺼풀 위에 이제 지방이 수술할 시점보다 많이 이제 빠지는 분도 있거든요. 빠져서 그 위로 주름이 자꾸 잡히려고 하거나, 그 위가 꺼지면서 쌍꺼풀이 오히려 흐려지면서 이렇게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오히려 쌍꺼풀이 풀어지기 전에 지방 이식을 함으로써 쌍꺼풀도 이제 풀려지는 걸 좀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, 눈 주변이 뭐 좀 노화된 느낌이라거나 아니면 좀 퀭하게 보인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잘 개선할 수 있죠. 재수술 하러 오면은 해주실 건가요? 그래서 오면 비싸게 받고 해야죠. 아, 왜 그러세요?